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호스피스 돌봄협회 강서지부 교육팀장 박기백입니다. 소개 영상을 통해서 저를 만나보셨죠? 네, 낯이 익으시죠? 아는 척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부터 노인놀이 시도 이론교육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공부할까요? 네, 제일 먼저 노년기 뇌에 대해서 저희 함께 이해해보고요. 그리고 뇌 노화 촉진 요인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에도 여러 가지 치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거 알츠하이머 치매 있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치매가 있습니다. 그 치매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치매 예방을 위한 활동에도 여러분들 실제로 만나서 저희가 함께 할 거예요. 그 활동을 놀이 위주로 할 건데요. 그 놀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본적인 이해까지를 저희가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할 거고요. 함께 만나서 손으로 하는 운동, 인지복합놀이, 음악놀이, 미술놀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저를 조금만 줄일게요. 네. 자, 배경이 아주 시원하죠? 배경이요. 네. 자, 제 강의 영상을 보다 보면 이렇게 유튜브 화면을 여기 유튜브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냥 뇌에 찾아오는 노화 과정, 생로병사의 비밀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영상이 나와요. 유튜브에서 영상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강의 도중에 직접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네, 시간도 부족하고 저작권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니까요. 메모를 하셨다가 끝나고 나서 이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자, 먼저 우리 뇌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봐야겠죠. 네, 제가 조금만 덜 줄이겠습니다. 네, 뇌를 한번 볼게요. 뇌를 한번 여러분들 실제 눈으로 보시면 참 좋을 텐데요. 한번 볼까요? 저의 뇌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뇌를 꺼냈어요. 두뇌입니다. 두뇌. 네, 뇌를 한번 갈라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부분이 좀 비어 보이죠? 원래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왜 녹색이 이렇게 투명하게 바뀌었는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다시 화면을 조금 키우고요. 네. 자, 전두엽 먼저 보겠습니다. 이 없어진 부분이 전두엽입니다. 앞전자, 뇌 앞부분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앞부분, 최고의 정신기관을 주관하고요. 판단, 사고, 계획, 기획, 창조, 주의, 억제, 소통 등 고차원적인 뇌 기능을 담당합니다. 한마디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전두엽에 장애가 오면 생각을 제대로 못하겠죠. 그러다 보면 의욕이 저하되고요. 주의력이 떨어지고 억제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네. 다리 세포의 움직임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전두엽이요. 그래서 전두엽을 강화하려면 이렇게 걷기, 달리기, 댄스, 수영 등의 다리를 움직이는 운동을 많이 하시면 여러분 전두엽이 강해진다는 거. 자, 측두엽과 좌측 해마를 볼게요. 측두엽과 좌측 해마는 이 뇌에서요. 네, 왼쪽 측쪽이죠. 측면이죠. 측면. 그리고 해마는 어디 있어요? 해마. 요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자, 언어적인 기억력과 공간 정보를 담당합니다. 강화 활동으로는요. 아까 전두엽은 뭐였어요? 다리를 움직이는 거였죠. 이 측두엽과 좌측 해마의 강화 활동은 일기를 쓰는 건데요. 좋은 기억 위주의 일기를 쓰시고요. 뜨개질은 어떤가요? 양손을 다 사용하고요. 결과물을 상상하면서 여러분들 뜨개질을 하죠. 네, 뜨개질을 많이 하시면 측두엽과 좌측 해마에 아주 좋습니다. 자, 두정엽은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입니다. 두정엽, 머리 위쪽이에요. 네, 가끔씩 뭐 두통 올 때 여기가 굉장히 아플 때가 있죠. 네, 여기 이 부분입니다. 네, 수학적인 계산을 담당하고요. 길찾기에 관여합니다. 길눈이 밝다, 길눈이 어둡다. 이 부분에 관련돼 있어요. 자, 강화 활동은 간단한 수학 퍼즐 그리고 계산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지복합놀이 하실 때 저하고 수학도 해보실 거예요. 네, 수학 손 놓으신 지 오래되셨죠? 네, 이제 좀 산수도 잘 안 되는데 그죠? 어떻게 수학을 하느냐? 간단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시면서 전두엽 좋아지죠? 손뼉을 치시면서 온몸에 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숫자에서 특정 숫자를 빼나가는 거예요. 뭐 더해나가도 되겠죠. 자, 이런 거 해볼 겁니다. 자, 100에서 20 빼볼게요. 제자리 걸음 100, 98, 96, 94, 92,
90 이런 식으로 2씩 빼나갈 거고요. 100에서 한번 3을 빼볼까요? 100, 97, 94, 91, 88. 네, 4, 5, 6, 7 이렇게 8, 9 이런 식으로 빼갈 수 있어요. 자, 2, 3은 쉬워요. 근데 4, 5도 쉽고요. 4가 조금 어렵고 6, 7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우리 만나서 누군가를 지목해서 하진 않을 거고요. 다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저도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후두엽. 여기가 머리가 여기가 앞쪽이고요. 이쪽이 뒤쪽입니다. 여러분 뒤통수를 이렇게 만지시면 뒤통수 아래쪽은 이쪽은 소뇌입니다. 소뇌. 운동을 담당하는 뇌고요. 이쪽 위쪽 부분이 후두엽입니다. 후두엽은 사물을 인식하고 감상하는 역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변화를 알아내는 능력을 담당합니다. 네. 요즘 남편의 머리가 계속 하얗게 변하고 있구나. 저도 이렇게 머리가 조금씩 하얘지고 있는데요. 저희 아내도 이거 알겠죠? 변하는 거 알고 있겠죠? 네. 그리고 아내가 점점 예뻐지는구나. 아내는 항상 예뻐집니다. 그렇죠? 아내가 머리를 하고 왔어요. 또는 손톱을 새로 했어요. 새로운 옷을 사 입었어요. 그럼 나 달라진 거 없어? 이런 질문 한 번씩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때마다 긴장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후두엽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주변의 변화를 알아내는 능력. 여러분들 이 활동은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즐겁고 행복한 영화나 이야기, 그리고 기분 좋은 그룹 대화를 통해서 이 후두엽을 강화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배웠죠? 자, 지금은 여기 색깔은 사라졌지만 녹색인 전두엽, 실제 녹색이라는 건 아닙니다. 앞쪽에 있는 전두엽, 두정엽, 그 다음에 해마 부분, 좌측 측두엽과 해마 부분, 그리고 후두엽, 이 부분의 강화 활동은 약 20에서 30년 동안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이 치매가 발병되는 시기가 보통 언제일까요? 60대 중반 이후죠. 그러면 그 치매가 나왔다는 거는 실제로 20-30년 전인 30대 후반부터 40대부터 뇌 노화가 진행되는데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이런 꾸준한 활동이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활동이 없었을 경우에 특별히 그쪽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네. 반대로 말해서 계속 잘 해오다가 한두 해 정도 또는 뭐 한두 달 정도 안 했다고 해서 이 강화 활동 안 했다고 해서 바로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뇌는 굉장히 천천히 변화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선생님들께서 제가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치매 예방 교육을 여러분들 나가서 하실 거잖아요. 하실 때 이게 우리 어르신들, 환자분들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연세가 좀 되시죠? 저보다 제가 이제 40대 초반에 중반 정도 되는데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저보다 젊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 준비를 하면서 제 뇌가 아주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 활동을 많이 해보세요. 네, 많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뇌도 좋아지고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친구, 아내, 남편,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하시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두뇌를 깨울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잘 따라해 볼게요. 네. 자, 노년기 뇌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뇌는 나이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네, 먹습니다. 뇌도 나이를 먹어요. 자, 저를 조금만 또 줄일게요. 네. 자, 위에 보이시는 거는 20대 두뇌 사진이고요. 아래쪽에 보이시는 거는 70대 두뇌 사진입니다. 한눈으로 보기에도 뇌가 좀 꽉 차 보이죠. 이 회백색이 실제 뇌인데요. 바깥쪽이 좀 촘촘하고요. 안에 있는 이 공간, 이걸 뇌실이라고 하거든요. 뇌실은 조금 작습니다. 반면에 70대 두뇌는 어떤가요? 바깥쪽도 좀 성글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뇌실이 굉장히 큽니다. 네, 굉장히 치매가 많이 진행된 분의 뇌 같아요. 자, 뇌 부피가 전체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고요. 뇌실이 확장됩니다. 학습 기억력이 저하되고요. 신념 기억력이 상승합니다. 자, 학습 기억력은 무엇이냐? 학습 기억력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능력입니다. 뭔가를 새로 공부하고 읽어서 기억하고 뭔가 풀어내는 능력, 이런 게 학습 기억력이고요. 신념 기억력은 이런 겁니다.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잘 됐어. 내가 예전엔 이렇게 알고 있었어. 나의 경험은 이런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같은 이런 어떤 믿음, 어떤 기억력입니다.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을 통해서 나에게 축적된 이런 기억이에요. 이런 걸 신념 기억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은 굉장히 발달합니다. 뇌 노화는 40대부터, 빠른 사람은 30대 정도, 30대 중반부터, 보통은 40대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40대인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야겠죠. 자, 뇌 노화를 촉진하는 요인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머리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뭘 하면 뇌가 나이를 먹을까? 자, 여러분들 떠오르시는 거 있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흡연. 네, 당연하죠. 네, 저도 예전에 잠깐 담배를 핀 적이 있는데요. 담배를 피시면 어떻게 해요? 띵하죠.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됩니다. 뇌에 좋을 리가 없겠죠. 네, 흡연 아주 안 좋고요. 그다음에 혈관성 만성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면 뇌의 모세혈관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혈관성 치매와 연관이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과음, 술을 많이 드시면 기억이 깜빡 없어지죠. 그리고 다음날 일 아침에 일어나서 전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집요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게 그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쪽을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과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죠. 네, 나쁜 식습관이 있으면은 이렇게 혈관성 만성 질환도 오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운동 부족. 제가 저희 협회에서 하는 과정 중에 운동 지도사 과정 있는 거 아시죠? 실제로 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운동이 정말에다가 한 100을 곱하고 싶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뭐 지금 스포츠 선수 될 것도 아니고 뭐 괜찮은데 운동을 굳이 뭐하러 하느냐? 내가 뭐 근육을 이렇게 불끈 할 필요도 없는데 왜 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운동 정말 중요하거든요. 운동 지도사 과정에서 여러분들 함께 공부해 볼게요. 그리고요, 자, 대인관계 결핍.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대인관계 결핍. 작년 봄부터 코로나가 왔죠.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 시기도 코로나가 한창 창궐하고 있는 시기인데요. 제가 이 과정을 준비를 할 때가 2020년 여름부터였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2019년 말 통계였어요. 2019년 말 우리나라의 치매 인구는 약 70만 명이었습니다. 70만 명. 많죠? 예, 그런데 2020년 말 통계가 나왔어요.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무려 83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83만여 명. 1년 사이에 13만 명이나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예는 사실 잘 없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코로나가 오면서 어르신들께서 경로당, 그다음에 복지관 이런 데서 활동을 못 하신 거예요. 그냥 집에만 계시면 어떻게 돼요? 네, TV만 보십니다. TV만 보시고 계속 우울하게 코로나가 몇 명 됐다, 몇 명이 늘어났다, 또 뭐 몇 차 감염이 온다, 변이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 계속 보시니까 어떻게 돼요? 대인관계가 없어지고 누군가 대화를 못하고 상호작용을 못하고 손발을 안 움직이고 하다 보니 치매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인관계 결핍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만약에 집에서 TV만 보고 계신다, 네, 여러분들 모시고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네. 자, 기존 뇌에 대한 관념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 네. 기존에 우리는 뇌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네, 뇌 신경 회로는 변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이게 이 스페인의 산티아고 카알이라는 이분이 주장을 하셨는데요. 1930년대에 이 주장을 하셨어요. 1930년대에 신경 회로는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뇌의 어떤 부분이, 이 뇌에서 어떤 부분이 만약에 뭐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 부분의 신경혈류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 기능은 살아날 수 없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내용이 1970년대까지 유지가 됩니다. 네, 엄청 오래 유지되죠. 그런데 새로운 주장이 나타났습니다. 자, 제가 절 좀 더 줄여야겠네요. 네, 브라이언 콜브라는 이분이십니다. 이분 지금 뇌를 보고 계시죠? 네, 이렇게 뇌를 잘라서 보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새로운 주장을 하십니다. 바로 뇌는 변화한다는 겁니다.
아까 원래 주장은 어땠어요? 193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유지했던 주장은 뇌신경회로는 변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분은 뇌는 변화한다고 주장을 하신 겁니다. 이거를 바로 뇌의 가소성 원리라고 해요. 뇌의 가소성 원리. 이런 거 시험 내기 참 좋겠죠? 네, 뇌의 가소성 원리. 자, brain plasticity. 네, plasticity. 플라스틱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런 펜도 어떻게 돼요? 이게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은 변화시키기 쉽습니다. 뭔가 가공하기가 좋아요. 잘 변화되는 능력, 그걸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가소성이랑 한번 보겠습니다. 가소성, plasticity. 가소성, 비슷한 말 여러분들 아시는 거 있죠? 가능성. 저를 좀 키우겠습니다. 네, 가능성 있죠. 가능성. 네. 자, 아이고 제가 저를 또 줄여야겠네요. 네,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커졌다 작았다 하니까요. 여러분들, 네, 보세요. 자, 여기에 소자, 가능성에서 능 대신 소가 들어갔어요. 소는 뭐냐면 흑빛을 소자입니다. 뭐 소조 들어보셨죠? 실제로 뭐 조각을 한다던가 뭐 찰흙으로 뭔가를 만든다던가 이게 다 소조입니다. 뭔가 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변화가 가능하다. 브라이언 콜 박사가 어떻게 이 뇌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했냐면 쥐를 가져왔습니다. 흰색 쥐를 가져와서요, 머리에 붓으로 이렇게 계속 쓰다듬습니다. 기분 좋게요. 이거 쥐가 되게 좋아한대요. 이렇게 쓰다듬었더니 쥐 뇌에 회로, 신경회로가 살아나는 것을 이 브라이언 콜 박사가 알아냈다고 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워크북 보이시죠? 워크북 보셔도 되고요, 제 화면을 같이 따라오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시겠지만 이 읽어봅시다 할 때 소리 내어서 크게 입으로 소리 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좋아지는지는 다음 강의에서 한번 제가 준비해 볼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뇌가 기본적으로 일평생 재조직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스스로 그 자체의 구조와 기능을 바꿀 수 있어요. 뇌의 가소성이란 경험이나 환경에 의해 뇌 신경계가 변화된다는 뇌의 유연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뇌가 어떤 환경이나 자극 그리고 경험으로 변할 수 있다는 뇌의 가소성 원리는 뇌의 장애를 치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1970년대 이전에는 뇌에 장애가 왔어요. 그럼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장애는 우리가 치료할 수 없으니 더 다른 부분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합시다. 이 정도가 다였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뇌의 가소성 원리가 우리가 연구하고 거의 사실로 밝혀지고 나서는 뇌의 장애를 치료할 수 있구나,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근거, 굉장히 중요한 근거죠. 네. 자, 뇌치유의 기본 원리, 뇌 가소성입니다. 잘 모르면 더 치명적인 뇌졸중, 이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이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뇌 가소성 원리, 이분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뇌 가소성은 뇌 세포의 일부분이 죽더라도 재활 치료 등을 통해서 그 기능을 다른 뇌 세포에서 일부 대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일부분이 죽었으면 그 부분이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재활 치료를 하면요, 그 주변 부분에서 신경회로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그 부분에 있던 장애 기능을 대신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뇌 가소성의 원리예요. 뇌가 변화한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일부 대신해 준다. 그 내가 장애를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다. 이게 뇌 가소성의 원리입니다. 자, 뇌 가소성을 주장하시는 학자는요, 브라이언 콜브, 프레드 게이지, 그리고 세바스찬 승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요즘은 오늘날 과학자들은요, 뇌가 기본적으로 일평생 재조직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뇌를 한번 진단을 해볼게요. 네. 자, 이 문제를 한번 우리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워크북에 있는 문제예요. 함께 세 문제가 먼저 풀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머릿속에서 답을 생각해 보시고요, 워크북에다 메모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가능하면 연필로 해보세요. 여러분들 주변 분들, 남편, 아내, 그리고 친구분들한테도 이 문제 한번 써먹으면 좋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달리기에서 2등을 추월하면 당신은 몇 등인가요? 자, 생각나는 등수가 있죠? 적어보고요. 네. 달리기에서 꼴등을 추월하면, 와, 꼴등을 추월했어요. 이제 몇 등이죠? 자, 몇 등 생각나는 거 있죠?
자, 세 번째 문제. 자, 영인의 아버지는 5명의 딸이 있습니다. 첫째는 1순위, 둘째는 2순위, 셋째는 3순위, 넷째는 4순위, 다섯째 이름은 뭘까요? 생각나는 거 있죠? 한번 적어보세요. 자,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달리기에서 2등을 추월하면 당신은 몇 등인가요? 자, 1등이라고 적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온라인으로 보지만 다 보입니다. 네. 자, 2등을 추월한 건 누구죠? 3등이죠. 3등이 2등을 추월하면 이 사람은 2등이 되죠. 1등이 아니고 2등입니다. 1등을 추월해야 1등이 되죠. 네. 그리고 달리기에서 꼴등을 추월하면, 잠깐만요, 꼴등을 추월할 수가 있을까요? 꼴등 뒤에 누가 있을까요? 꼴등 뒤에 누가 있으면 그 사람이 꼴등이죠. 그 사람이 꼴등을, 말이 안 됩니다. 네, 문제가 말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네. 자, 세 번째는 영인의 아버지예요. 5명 딸이 있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당연히 5순위라고 여러분들 적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의 답이 있네요. 영인의 아버지예요. 다섯째 이름은 영희입니다. 영희. 네. 왜 갑자기 1순위, 2순위, 4순위 하다가 영희로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이 문제를 보면 마치 약간 넌센스 퀴즈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뇌를 정말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 두 문제가 더 있는데요. 이 두 문제는 만나서 한번 해봐요. 네. 자, 그리고 특정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뇌 검사, 치매 예방 검사를, 치매 검사를 하면 여러분들 실제로 하는 테스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연령대별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 기억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기차, 기린, 고무, 그다음에 갈무리, 뭐 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쏟아내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특정 시간을 주겠죠. 어떤 시간을 주고 한 20개 이상 얘기한다. 그럼 30대 내. 15개 이상을 얘기할 수 있다. 40대 내. 뭐 10개 이상을 얘기한다. 50대 내.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5개 미만이라면 전두엽 앞쪽이죠. 생각을 하는 앞쪽 전두엽 기능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문제가 참 재밌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워크북에 문제 예시를 다 적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친구분들에게, 여러분들 배우자들에게, 심지어는 뭐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딸이나 아들에게도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종이와 볼펜을 준비하고요. 단어를 다 말하면 말 듣고 적는 게 아니고요. 20개를 다 말할 때까지 그냥 듣습니다. 듣고 자, 적으세요 하면 그때 적으면 됩니다. 네. 쉬울 것 같죠? 네, 쉽지가 않아요. 단어는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게 좋습니다.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단어는 별로 안 좋고요. 연관성이 별로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그 단어를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선정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자, 문제 예시로 뭐 문, 신발, 거울, 꽃병, 열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비슷한 문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스스로에게는 만들어는 걸 해보시던지, 아니면 이 문제를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 여러분 친구나 배우자한테 불러달라 하고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이 실제 강의에서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이게 강의를 했을 때 한 분이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30대 중반 조금 넘으셨는데 여자분이셨거든요. 네. 20개를 제가 쭉 말씀드리니까 다 거의 다 적으시는 겁니다. 한 번 듣고 한 서너 개 정도, 3개 정도 못 적으셨나? 두 번째 듣고 다 적어버리셨어요. 그러면 정말 드뭅니다. 네. 병원에서는 총 한 3번 정도 불러주는데요. 2번 정도 듣고 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두뇌의 나이 추정 기준은 16개 이상을 했다. 그럼 20대, 40대 정도 되고요. 14개 이상을 했다. 한 50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추정 기준은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내가 얼마나 기억력이 살아있는지, 지금 안 좋은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뇌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전두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료 출처는 서울신경심리검사, 여기서 나오는 출처고요. 자, 여기 보면 색깔과 글자가 있죠? 네, 파랑인데 빨간색으로 써놨어요. 자, 이거를 파랑, 노랑, 빨강, 검정, 노랑, 파랑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글자는 무시하고요. 색깔만 보는 겁니다. 빨강, 파랑, 노랑, 파랑, 빨강, 노랑, 검정, 파랑,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색깔을 보시면서 색깔만 얘기해 보는 겁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요 화면을 한번 정지를 해놓고요, 한번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재밌습니다. 네. 자, 치매란 무엇인가? 치매는 무엇인가? 치매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뇌 기능이 서서히 떨어져서 결국에는 뇌 기능을 잃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가장 슬픈 병이라고 불러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을 잊어버립니다. 누군지 못 알아봐요. 심지어 내 자식도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가졌던 어떤 믿음까지도 이렇게 잊어버리는 정말 슬픈 병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고통받는 건 나도 고통받지만 내 주변 가족들이 더 고통받는 이런 치매는 정말 우리가 정말 예방해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하지만 지금 치매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호스피스에서 배우겠지만 호스피스 영역에 치매가 이제 들어갑니다. 치매가 들어가서요, 치매 환자들을 호스피스 이런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치매 환자를 돌보게끔 이제는 앞으로 제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와 호스피스 공부를 했을 때 이 치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2020년 말 통계 국내 치매 환자가 약 83만여 명입니다. 2019년 말에는 70여만 명이었어요.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고요. 늘어가는 지금 고령화도 지속화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외 활동을, 대인관계를 못하게 되니까 이 늘어나는 레이트는 점점 빨라질 겁니다.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최초 치매 진단을 받는 나이는 평균 65세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진단을 받기 약 15에서 20년 전 40대부터 이미 뇌의 병리학적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 40대인 분 혹은 그 이상이신 분, 다른 분의 치매를 걱정하기 앞서서 본인의 상태도 돌봐야 될 시기가 된 것입니다. 30대 후반부터는 자기의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아래 내용을 잘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부만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배웠으면 실천하고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하고 함께 조금씩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장애가 치매고요. 단순한 기억력 문제는 건망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저도 가끔씩 이 건망증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저도 이것 때문에 참 답답할 때가 많은데요. 그 사람의 이미지는 생각나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겠어요. 그 사람과 했던 대화도 생각나요. 그런데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치매라고 하진 않죠. 건망증에다가 인지장애, 인지장애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치매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산 능력, 실행 능력, 집안을 정리한다든가 요리 준비 및 수행 등 이런 실행 능력이 저하됐을 때, 함께 전반적으로 저하됐을 때 우리가 치매라고, 우리가 치매 증상으로 우리가 의심을 합니다. 요리, 여러분들 주부분들 또는 주부가 아니시라도 요리하시는 분들 많죠? 우리 어머님들 요리 정말 잘하시죠? 요리가, 저도 요즘 아내한테 요리를 좀 배우는데요. 한 가지 요리를 하는 건 그나마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뭔가 상을 차린다, 손님이 오신다고 뭔가 준비를 한다, 한 가지 준비하지 않죠. 여러 가지 요리를 합니다. 지금 재료를 준비하고요, 물을 끓이는데 여기 재료를 넣고 다른 재료를 준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세팅과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종합적인 사고를 하시는 겁니다. 요리를 잘 하시는 거, 평생 요리를 해오셨던 거, 이거는 뇌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뇌를 굉장히 발달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잘하시던 요리를 못해요. 맛을 못 낸다는 게 아니라 어떤 주변 전체적인 과정을 통제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물을 올려놓고 열심히 재료를 썰고 있어요. 그런데 물이 끓고 있는 거를 내가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언제 물이 끓을 것이라는 거를 내가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게 실행 능력의 저하입니다. 그리고 언어 장애는요,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 제가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의 능력만 저하되면요, 경도인지 장애로 진단합니다. 네, 경도인지 장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자, 이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다른 영역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가만히 놔뒀을 때, 내가 경도인지 장애가 있구나, 어떤 능력에 저하가 되는 게 있구나,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다른 영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약 3년 후에 약 50% 이상이 치매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도인지 장애는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그때부터 빨리
시간이 진짜 시간 문제거든요. 이 치매를 저하시키고 치매를 개선할 수 있는 이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활동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네. 자, 여러 장애가 복합적으로 있을 때 치매로 진단합니다. 이런 능력의 저하가 올 때 언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자신의 능력을 확인할 기회가 부족한 경우에 은퇴 같은 걸 했어요. 일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계속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어때요? 내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네, 계산력이 떨어진다든가 뭐 어떤 내가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내가 요즘 옛날 같지가 않아, 그렇게 아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럼 집에서 좀 편안하게 쉬시죠. 특별한 일을 안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습니다. 치매는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빨리 진단을 잘 받고 그 진단 받은 그 시기부터 뭐 영양학적으로, 운동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치매를 늦춰야 됩니다. 네, 치매 진행을 늦추고 어떻게 하면 치매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이 급격히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할 기회가 부족한 경우에 인지장애 진행을 느끼기 어렵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런 것들 제가 시험 내면 참 좋겠죠.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치매 종류와 예방 활동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볼게요. 자, 오늘 공부하신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뇌가 어떻게 됐고 각 부분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신 거 인터넷 강의가 좋은 게 뭡니까?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반복해서 들어보시면서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가끔씩 보면서 답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